안녕하세요. DP영어입니다. 오늘은 알파벳 적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공책의 종류가 이렇게 좁은 칸으로 되어 있는 영어 공책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넓은 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영어 공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안쪽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좁은 칸은 이렇게 칸 사이사이가 좀 좁습니다. 이렇게. 넓은 칸은 말 그대로 사이사이에 줄마다 칸이 넓어요. 그래서 처음 알파벳 연습을 할 때는 좁은 칸의 이 영어 노트보다는 넓은 칸의 영어 노트를 준비를 해서 여기다가 알파벳 연습을 하고 나서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좁은 칸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넓은 칸에다가 알파벳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어 노트를 보시면 가운데 빨간색 선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선이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두 선 중에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이 기준이 되는 선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중심을, 알파벳의 중심을 요 가운데 두 빨간 선과 바로 위에 있는 검은 선, 이 사이 칸에다가 알파벳의 중심을 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빨간 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알파벳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빨간 선의 위쪽에다가 알파벳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A부터 한번 써보면 A는 대각선으로 선을 하나 그어주신 다음에요. 그리고 반대쪽 대각선으로 선을 하나 더 그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산 모양이 나오죠? 가운데 연결해 주시면 대문자 A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소문자 A를 한번 써볼 텐데요. 소문자 A는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간 선 위쪽에 바로 위의 선과 이 빨간 선 사이에 중심을 둔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꼬리를 그려주신다고 생각하면 아주 편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B, A 다음에 B가 나오겠죠. 알파벳 B를 한번 써볼 텐데요. B는 대문자는 먼저 제일 위에 칸부터 제일 아래 칸까지 선을 그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세 가지 선이 있죠? 거기에 맞춰서 볼록하게 하나씩 그어주면 됩니다. 이러면 대문자 B가 됩니다. 그리고 소문자 B는 소문자 A와 다르게 제일 윗칸에서 빨간 선까지 내려오게 돼요. 그 다음 이 중심이 되는 공간에 동그랗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소문자 B가 돼요. C는요, 대문자하고 소문자 모양이 똑같습니다. 크기만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C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는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뚫려 있게 그대로 둔 다음에 소문자도 마찬가지예요. 소문자도 둥글게 작게 써주시면 되고요. 항상 요 사이 칸에 빨간 선과 바로 위에 선 사이 칸에 이 소문자 C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문자 D는요, 마찬가지로 제일 윗선에서 빨간 선까지 쭉 긴 선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둥글게 아까 B와는 다르게 하나의 둥그런 선을 이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소문자 D도 마찬가지로 B랑 똑같아요. 근데 방향이 달라요. 맨 윗선에서 맨 아랫선까지 이렇게 이어주는데요. 빨간색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선과 바로 윗선 사이의 공간에 이렇게 동그랗게 써주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어려워하거나 혹은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소문자 B하고 소문자 D
방향만 다르고 모양이 같거든요. 거의 반전시켜 놓은 모양이어서 우리 소문자 B는 배가 오른쪽으로 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외우기가 편하고요. 소문자 D는 배가 왼쪽으로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외우기가 편합니다. 그 다음은 알파벳 E를 해볼 건데요. 알파벳 E는요. 대문자는 마찬가지로 제일 윗선에서 아래로 선을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선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3개의 짧은 선이 여기 하나, 여기 둘, 그리고 여기 셋 이렇게 나오게 돼요. 선 때문에 잘 안 보이면 E는 제가 네임펜으로 한번 써볼게요. 기다랗게 선을 그어주시고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는 소문자 E를 한번 써볼게요. 소문자 E는요. C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가운데 이 빨간 선과 바로 위의 선 사이에 가로로 조그맣게 짧게 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그 다음에 C를 그린다 생각하고 둥글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C 그릴 때와 마찬가지로 요거를 이어주시면 안 되고요. 공간을 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여기를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알파벳 F는요. 같아요. 대문자 E와 거의 비슷한데 맨 위에 선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선까지만 그어주는 거예요. 아까 알파벳 E는 빨간 선까지 세 번째 선을 이어줬었는데요. F는 이렇게 2개의 선만 이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 소문자 F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문자 F는 이렇게 직각으로 내려오지 않고요. 딱딱 끊어서 내려오지 않고 둥글게 우리 지팡이 그린다 생각하고 제일 위에서 둥글게 이렇게 지팡이처럼 먼저 내려오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선에 작게 선을 가로로 그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소문자 F예요. 키가 똑같죠. 그리고 G를 한번 써볼게요. 대문자 G는요. C를 그어준다라고 생각하고 대문자 C처럼 이렇게 크게 둥글게 그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가운데 선에서 이렇게 G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거의 기역자를 하나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C를 그려주고 마지막에 기역자를 넣어준다 이런 생각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문자 G는요. 드디어 소문자 G에서부터 이 빨간 선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빨간 선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동그랗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요. 이번엔 밑으로 갈고리 모양처럼 이렇게 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G 다음에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소문자 G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은 H예요. H는 선을 하나 그리고 둘 적당한 간격으로 선을 먼저 2개를 세로 선을 그려준 다음에 이 가운데 선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네임펜으로 그려보면 2개의 선을 하나 둘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가운데 선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럼 대문자 H가 됩니다. 대문자 H 다음에 소문자 H죠. 소문자 H도 키가 커요. 그래서 대문자 H랑 마찬가지로 맨 위에 선부터 빨간 선까지 내려온 다음에 이 빨간 선과 바로 위의 선 사이에서 이렇게 둥글게 내려오면 됩니다. 그런데 연결해 주진 않아요. 밑에는. 그래서 이렇게 H가 됩니다. 이제 H 다음에는 우리 I를 배울 차례죠. 대문자 I는 네임펜으로 먼저 해볼게요. 네임펜으로 먼저 세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가로로 위에 맨 위에 선에 하나, 그리고 빨간 선 맞춰서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대문자 I가 됩니다. 소문자 I는요, 이 빨간 선과 바로 위에 선 사이에 선을 하나 내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살짝 띄워서 위에다가 점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소문자 I가 됩니다. 이번에는 J를 한번 살펴볼게요. J는 아까 우리 갈고리 그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알파벳 소문자 G 할 때 갈고리를 이렇게 내렸죠? 그 갈고리 내렸던 거를 이번엔 크게, 근데 맨 윗선부터 내려볼 거예요. J는 이렇게 빨간 선까지 내려왔으면 이렇게 갈고리를 그려주면 됩니다. 이 위에 가로선을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는데요. 그거는 쓰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저는 대문자에서는 이렇게 써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J가 됩니다. 잘 안 보이시면 이렇게 J가 되겠죠. 그 다음 소문자 J는요, 아까 I 했던 소문자 I랑 거의 비슷한데요. 요번에는 빨간색 바로 윗선부터 제일 밑에 선까지 쭉 내려오면서 살짝 갈고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I 마지막에 점 찍었죠? J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살짝 띄워서 여기에 점을 찍어주세요. 그러면 소문자 J가 됩니다. 좀 더 진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에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소문자 J가 되겠죠. 이번에는 K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 네임펜이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서 네임펜으로 계속 해볼게요. K는요, 먼저 맨 윗선부터 아래까지 선을 내려줍니다. 빨간 선까지만 내려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일 윗선부터 가운데 선 있죠? 이 선을 기준으로 가운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주세요. 빨간 선까지. 이게 대문자 K입니다. 소문자 K는요, 대문자 K랑 모양이 거의 흡사한데 크기가 달라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똑같이 제일 윗선부터 빨간 선까지 내려오는데요. 이 두 개의 다리 있죠? 오른쪽으로 나와 있는 두 개의 다리가 이 빨간 선과 그 바로 위의 선의 안에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K는 바로 윗선과 바로 아랫선, 소문자 K는 이렇게 써주고요. 대문자 K는 제일 윗선과 빨간 선까지 다리가 뻗어 나옵니다. 대문자 L 한번 해볼게요. 대문자 L은요, 선을 따라서 빨간 선까지만 내려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살짝 선을 이어주면 됩니다. 소문자 L은 제일 위에서 빨간 선까지만 내려오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대문자 M, 우리 M은요, 먼저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아주 살짝 대각선으로 빨간 선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요. 다시 제일 윗선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세로로 내려오면 대문자 M이 됩니다. 소문자 M은요, 대문자 M은 지금 여기 뾰족하게 두 개가 올라와 있죠. 그리고 가운데 뾰족하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소문자 M은 뾰족한 게 아니라 둥글게 갑니다. 그래서 먼저 이 빨간 선과 바로 위의 선 사이에 써야 하기 때문에 선을 이렇게 하나만 내려와요. 아주 짧죠? 그리고 둥글게 하나, 한 번 더, 둘, 이렇게 해주면 소문자 M이 됩니다. 대문자 N은요, 제일 위에서 빨간 선까지 선을 그어주시고
오른쪽 방향으로 빨간 선까지 하나의 선을 더 이어주세요. 그리고 이 선에 맞춰서 제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대문자 N이 돼요. 그리고 소문자 N은요, 아까 M은 2번 갔어요. 2번. 근데 N은 한 번만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선과 바로 위에 선 사이에 선을 그어주고 둥글게 한 번만 가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O예요. O. O는 정말 쉬워요. O는 동그라미를 그린다고 생각하고 해주면 되는데요. 제일 위에 선에서 시작해서 빨간 선을 지나쳐서 다시 동그라미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소문자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줄 사이에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대문자 O, 소문자 O가 돼요. O 다음에는 알파벳 P예요. P는 제일 윗칸에서 빨간 선까지 내려온 다음에 이 두 선 있죠. 이 빨간 선이 있는 공간 말고 위에 있는 이 두 선 사이의 공간에 볼록하게 하나의 선을 연결해주면 대문자 P가 돼요. 그리고 소문자 P도 마찬가지로 이 빨간 선 아래로 내려와요. 우리 아까 소문자 G가 동그랗게 이렇게 그렸다가 아래로 내려온다 그랬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P도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을 아래까지, 시작점은요, 맨 위에서 아래까지 내리는 게 아니고요, 빨간 선의 바로 윗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래까지 쭉 제일 밑에 줄까지 내려준 다음에요, 이 둥근 부분을 이 윗선과 빨간 선까지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소문자 P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알파벳은 Q예요. Q. 그래서 Q는 O에 먼저 O를 그려준다 생각하고 대문자 O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대문자 O를 그려준 다음에 꼬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기 O의 가운데서부터 빨간 선까지 꼬리가 하나 있다. 이렇게 해주면 Q가 됩니다. 소문자 Q는 아까 O를 그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소문자 O를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그릴 건데요. 빨간 선 바로 윗선부터 제일 밑에 선까지 쭉 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소문자 Q가 돼요. 근데 보시면 소문자 Q하고 소문자 P하고 방향이 달라요. 모양은 거의 비슷하죠. 쓰는 칸도 똑같죠. 근데 배가 나온 방향이 P는 오른쪽, Q는 왼쪽. 아까 마찬가지로 소문자 B는 배가 오른쪽으로 나오고요. 소문자 D는 배가 왼쪽으로 간다 그랬죠? 우리 소문자 P는 배가 오른쪽으로 가고 소문자 Q는 배가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R은요, 먼저 선을 하나 내려준 다음에 P를 쓰는 것처럼 먼저 여기 선을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그럼 마치 대문자 P를 쓴 것 같죠? 근데 여기서 다리가 하나 나올 거예요. 이쪽으로, 빨간 선 쪽으로 다리를 하나 내려주면 대문자 R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소문자 R은요, 이 빨간 선과 바로 윗선 사이에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아주 작게 팔이 나온다 생각하고 살짝만 오른쪽으로 그어주시면 소문자 R이 됩니다. 그 다음에 S를 살펴볼 거예요. S는 마치 갈고리가 두 개가 있다, 혹은 뱀이 이렇게 기어가는 모양처럼 S를 제일 위에 하나, 둘, 세 줄 안에 쓸 건데요. 마치 갈고리 하나는 이렇게,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빨간 선 위에서 반대쪽으로 꺾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소문자 S도 마찬가지인데요. 칸을 이 빨간 선과 바로 윗선 사이에서 모두 써야 돼요. 그래서 S를 조금 더 작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문자 S, 소문자 S가 돼요.
T는요, 오른쪽으로 제일 윗선에 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서 아래로 쭉 빨간 선까지 닿게 내려주시면 대문자 T고요. 소문자 T는 쉬워요. 선을 하나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T. U를 한번 살펴볼게요. U는요, 우리 제일 윗선부터 빨간 선까지 둥글게 내려왔다가 다시 윗선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마치 자석, 우리 N극과 S극의 자석이 있는 것처럼 천천히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소문자는 크기만 작게 해서 윗선부터 빨간 선까지 안에서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문자 U는 바로 윗선, 빨간 선의 바로 윗선부터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알파벳은요, V예요. V는 제일 윗선부터 U랑 비슷한데요. U는 둥글게 갔잖아요. 근데 V는 뾰족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서 빨간 선까지 뾰족하게 하나, 둘. 그 다음 소문자도 빨간 선 바로 위에 선부터 빨간 선까지 하나, 둘. 이렇게 뾰족하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W는요, V가 두 개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편해요. 자, 제일 윗선부터 하나, 둘. 이렇게 하면 V죠. 근데 바로 이어서 V를 하나 더 그려주는 거예요. 하나, 둘. 그러면 W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문자도 이 빨간 선과 바로 윗선부터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그러면 W 소문자가 됩니다. 이번에는 X를 한번 써볼게요. X는요, 바로 제일 윗선부터 대각선으로 쭉 내려오세요. 그리고 다시 반대쪽 윗선부터 대각선으로 반대 대각선을 그려주세요. 그러면 X가 되죠. 마찬가지로 소문자도 이 빨간 선과 바로 윗선 사이에서 하나, 둘 이렇게 그어주면 됩니다. Y를 한번 살펴볼게요. Y는요, 이 제일 윗선부터 그 아랫선 그리고 바로 빨간 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윗선부터 그 아랫선까지만 먼저 그려볼게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반대쪽에서 V를 그린다 생각하고 작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 선까지 쭉 내려주면 대문자 Y가 됩니다. 소문자 Y는요, 시작하는 지점은 빨간 선의 바로 윗선부터 시작을 하고요. 끝나는 지점은 다리가 밑으로 쭉 내려가서 제일 아랫선까지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Y를 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Z를 살펴볼 건데요. Z는요, 오른쪽으로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요. 대각선으로 빨간 선까지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그러면 알파벳 G가 됩니다. 그리고 소문자도 이 빨간 선과 바로 윗선 사이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소문자 G가 됩니다. 한번 A랑 나머지 연필로 썼던 것들도 다시 한번 써볼게요. A는 이렇게, 그리고 동그라미 그린 다음에 고리. B는 빨간 선까지 내려주고 볼록하게 두 번 나오면 되고요. C는 이어지지 않게 소문자도 이렇게. D는요, 내려온 다음에 오른쪽으로 볼록. 그리고 E는 이렇게 그어주면 됩니다. F는요, 지팡이 모양으로 그린 다음에 이렇게. G는요, 대문자 G는
C처럼 이렇게 가는데 다만 이렇게 기역자 모양의 추가선이 나옵니다. H는요, 내려준 다음에 볼록하게 하나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오늘은 알파벳 A부터 Z까지 대문자 쓰는 법, 그리고 소문자 쓰는 법을 살펴봤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좁은 칸에 쓰는 영어 노트가 하나 있고 이렇게 넓은 칸으로 나와 있는 노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좁은 칸 노트에 연습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넓은 칸 노트에 연습을 하면서 좀 익숙해진 다음에 좁은 칸 노트에 또 다시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